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8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각기계, 우리는 어렸을 때 감각에 의존했어요. 뇌가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을 때요. 그러면 우리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되어 있죠. 이 5가지 감각을 오감각이라고 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은 오감 만족이죠. 오감 만족을 뛰어넘어 고객을 졸도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다들 감각에 호소하고 있죠. 감각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우리는 광고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감각에 의존했다가 3살이 넘어가면서 뇌가 사이즈가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성적 사고에 의지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생각을 표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감각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시각과 청각과 후각, 미각, 촉각 중에서 우리가 어느 한 감각이 손상이 되면 나머지 감각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이 손상이 되면 청각에 집중을 하고요. 청각이 손상이 되면 시각에 집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노화에 따른 특성,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한다. 그러면 시각을 볼까요? 일단은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눈꺼풀이 지나치게 처지게 된 것을 안검하수증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죠. 안검하수가 진단이 되면 쌍수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싸게 쌍꺼풀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눈이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지죠. 눈의 노화를 촉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이에요. 눈물이 감소하는 거. 그러면 눈물이 감소하고 안구가 건조되는 이유는 이 눈물이 눈동자에 착 하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표면 장력이 높아지면서 눈물을 밀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눈물이 눈동자에 착 안기지 못하고 대구르르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그럴수록 눈물은 약한 알칼리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렇게 눈동자가 건조해질수록 눈이 뻑뻑하고 눈이 시리면서 시력이 더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 눈동자에 기름덩어리가 끼게 되는데 지방 침전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에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덩어리가 끼시는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수정체가 어느 날 갑자기 까만 눈동자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누를 황, 될 화자, 황화현상. 황화현상이 일어나면 보라색, 남색, 파란색을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 운전면허증을 파출소에 가셔서 반납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빛 수능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부시게 되는 노화가 오게 된다. 그러면 청각은 그렇죠. 고막이 두꺼워지고 그럼에 따라서 소리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귀 속에 들어있는 달팽이, 속기는 소리를 빨아들이는 역할과 중심을 잡는 역할, 섬세한 운동을 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어지러운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평형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소리를 잘 빨아들이지 못해서 난청이 생기기도 한다. 자, 그러면 난청이라는 것은 어려울 난자의 소리청자죠. 소리 듣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남성에게 흔하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시끄럽고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난청이 더 심하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어폰 없이는 못 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난청이 증가하고 있대요. 자, 미각. 우리 혀에는 맛을 느끼게 하는 맛세포, 미래세포가 3,000에서 6,000개, 많게는 8,000, 9,000개까지 있죠. 더 많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맛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맛을 잘 보죠. 일명 장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쓸데없이 너무 맛을 잘 보면 옆 사람이 피곤해요. 자,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능력은 잘 느끼게 돼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면 신김치를 못 먹게 되고 쓴 것을 못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미래세포, 맛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설탕 많이, 소금 많이를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당뇨병,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고혈압이 이런 식습관 때문에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죽음의 삼백색과 친해지게 되죠. 사실 가장 맛있는 건 단맛과 짠맛이죠. 이 뱃속의 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은요, 단맛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맛을 느끼는 감각도 감소되면서 이제 침이 좀 적게 나오죠. 침 분비량이 적게 나오고 또 맛있는 냄새를 맡는 후각의 기능이 감소되면서 맛있는 음식이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주어도 어르신들은 맛있다고 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드려도 맛있다고 하지 않고 많이 드시지 않아서 이제 자녀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자, 후각세포, 이 후각신경은 1번 신경이에요. 그래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후각세포의 노화가 심각할수록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촉각, 우리가 춥고 뜨겁고를 느끼는 촉각세포의 세포수가 줄어들면서 특히 무엇에 대해서 감소가 되냐? 그렇죠. 뜨거운 것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되어서 핫백을 대고 일어나면 이제 살이 익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건을 여러 겹을 싸주었는데도 본인 자신은 따뜻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수건을 몰래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이 물리치료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화상사고 때문에 자잘한 소송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녹내장. 녹내장은 우리가 뇌의 압력이 올라가면 높은 뇌압에 의해서 뇌가 졸도하는 뇌졸중이 있어요. 중풍이라고 하는데, 역시 눈에도 안압이 있어요. 안액의 압력인 안압이 올라가면 20 이상 올라가면 눈이 졸도하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것을 녹내장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한번 안압이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안압은 계속해서 치솟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압 하강제를 드셔야 돼요.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높은 압력 때문에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이 되고요. 이 높은 압력 때문에 혈관도 압박을 받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눈이 심각하게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녹내장이다. 그래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 높은 안압에 의해서 눈이 졸도하는 병, 그게 무엇이냐? 녹내장이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안압이 올라갔으면 계속해서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합니다. 자, 증상은 압력이 올라가면 아프다고 했어요. 안구 통증. 안압이 올라가면 뇌압도 올라가요. 두통이 생기고요. 안압이 올라가면 뇌압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실명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녹내장은 딱히 방법이 없고, 우리가 수시로 머리가 아프면 혈압을 재는 것처럼 안압을 재고 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죠. 안압을 재는 안압기는 안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안압을 체크하는 게 좋고요. 그 자신이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안압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평소에 안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일하지 않고 심신의 과로를 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녹내장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떤 걸로 알 수 있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맞췄어요. 안경을 새로 교체했는데도 여전히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도록 한다. 자, 이렇게
안압, 혈압, 뇌압이 오르는 행동은 금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이는 넥타이, 그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피 속의 산소를 빼앗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책을 오랫동안 보는 거, 고개를 숙이게 되면 액체가 앞으로 고이게 되죠. 그래서 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는 독서대를 놓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추운 겨울날 밖에서 달리기 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더운 날 밖에서 달리기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어둡고 한 곳은 환한 곳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안압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 중에서 어두운 곳에서 뜨개질을 열중하시다가 이제 녹내장이 발병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어두운 곳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술을 놓는 것은 나쁩니다. 자, 백내장, 흰백자의 안내자, 장기. 자, 수정체에 하얀 때가 끼는 것. 그래서 눈동자에 이렇게 흰 때가 끼는 것을 우리는 백내장이라고 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때가 끼죠. 유리창에 때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내장 수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하얀 때를 바로 벗겨내는 것을 말해요. 자, 이렇게 벗겨내면 가끔 백내장 수술을 마치고 나서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을 벗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끗해져서 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보인다? 그러면 이분은 시신경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백내장은 수정체에 흰 때가 낀 것을 말한다.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백내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자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지내시다가 정 불편하면 그때 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백내장은 눈동자 수정체의 노화예요. 노화로 인해 오는 것이 뭐냐? 백내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오시는 분들은 41살 정도 되면은 백내장이 오죠. 그리고 그 자신이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그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오는데, 이유는 당뇨병, 고혈압의 공통점은 혈관의 손상,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눈에 원활하게 혈액이 전달되지 못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백내장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 앞에 마트를 가더라도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끄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은 매우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자외선의 노출을 꺼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은 백내장이 예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에 학교 가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사실은 이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백내장이 생기는 시간이 더 당겨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내장은 압력에 의한 질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을 물어보는 문장에는 아프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 문장 중에 안구 통증, 아프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것은 녹내장이고요. 아프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것은 백내장입니다. 증상을 보면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고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을 호소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정답 백내장이죠. 눈의 노화로 오는 백내장. 자, 백내장은 눈의 노화로 오기 때문에 딱히 예방을 하는 방법은 평소에 선글라스를 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 불편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난청은 어려울 난자에 소리청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죠. 나이가 드시면서 속귀, 내이, 안내자의 귀, 안에 있는 귀, 달팽이가 늙고 닳고 오래되어 소리를 빨아들이는 능력, 청력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난청이 생겼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눈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청이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각에 집중하니까 정면에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그리고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해주는 게 더 잘 들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 분비계. 자, 내 분비계란 내가 분비한다. 무엇을? 호르몬을. 그럼 우리 요양보살 시험 수준에서 호르몬의 분비 장애가 있는 질환은 바로 인슐린의 분비 장애인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살 시험 수준에서는 당뇨병밖에는 안 나옵니다. 자, 노화에 따른 특성. 어디가? 췌장이 노화가 되어서. 3번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 속에는 3대 소화효소인 소화효소, 기름을 소화시키는 리파제, 밥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 고기를 소화시키는 트립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인슐린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팠을 때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도록 혈당을 살짝 올려주는 글루카곤이 있어요. 이렇게 췌장액은 400에서 800cc까지 분비가 되는데 4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양이 좀 줄어듭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20-30분이 지나면 췌장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것을 인지하면 바로 췌장액이 나와요. 과식을 많이 하고 소화비만이 되면 소화당뇨가 오는 이유는 내가 70년, 80년에 걸쳐서 쓸 이 인슐린을, 췌장액을 미리 끌어다가 40에 다 썼어요. 15세에 다 썼어요. 20세에 다 썼어요. 그 다 쓴 지점에 바로 찾아오는 병이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은 밥을 먹지 않고 공복이면 혈당이 좀 떨어지고요. 많이 먹어도 혈당이 고혈당으로 치솟지 않아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공복의 혈당이 80에서 110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혈당이 올라가고 지멋대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공복은 원래 뱃속이 비어 있으니까 혈당이 조금 떨어져서 약간 예민해진 상태가 보통의 정상이에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공복 시에도 혈당이 상승하고 먹었어도 혈당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을 보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달달한 소변을 보는 병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하면 그 에너지는 포도당이라는 알갱이로 깨어지죠. 포도당이라는 알갱이로 깨져서 피 속에 떠돌아다니면 췌장액 속에 들어있는 인슐린이 출동해서 그 포도당이라는 알갱이를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피 속에 높아진 포도당 수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 세포를 먹여 살리는 주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주요 물질이 잘 나오지 않거나 또는 아예 나오지 않는 병이 생겨요. 그게 바로 당뇨병이다. 자, 예전에 효자가 있었어요. 효자가 한의사를 찾아옵니다. 의원님, 우리 아버님이 드시기는 무지무지 많이 드시는데 빼빼 말라가요. 어서 와서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소연하죠. 그러면 의원이 효자의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변을 보라고 해요. 소변을 찍어 먹죠. 그러면 달큰하네. 이것은 말이야 내가 고칠 수가 없어. 이것은 우리 몸의 진기가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병이야. 이렇게 진단을 때려요. 그때 그 한의사가 말한 진기는 오늘날의 포도당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피 속에 혈중에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 포도당이 차고 넘쳐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그 병을 무엇이라고 하냐? 정답은 당뇨병이다. 자, 그러면 당뇨병은 4다 증상이 있죠. 물을 많이 마셔요. 음료수, 다음.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어요. 다식. 소변을 많이 보죠. 다뇨. 그리고 갈증이 몹시 심해요. 그것을 다갈증이라고 하죠. 다갈. 고로 살은 빠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다뇨, 다식, 다갈, 체중 감소, 그리고 60주의 세포가 배가 고파서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죠. 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서 피가 난다? 그럼 달달한 피가 나는 거예요. 땀이 난다? 달달한 땀. 침을 뱉는다? 달달한 침. 포도당이 온몸에 흘러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당뇨병이다. 그러니까 세균이 좋아하는 것은 급급한 습기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뇨병 환자에게 늘 나오는 이 당 성분 때문에 염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세균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달달한 진물이 흘러요. 그래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상처 치유 지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은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3요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요법, 그 다음에 약물요법, 이렇게 3요법을 잘 지키면 비록 당뇨가 있더라도 20년, 30년을 사는 것은 걱정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